장위동에 살았을 때 14살에 장위동에 이사와서 12년 동안 이사를 7번이나 갔다. 그 중에 멀쩡한 집 3곳을 빼곤 4곳이 모두 기가 세다고나 할까? 전에 살던 미니 2층 집을 이사 나온 후 피부병도 허리병도 조금씩 나아지고 괜찮아졌지만 새로 이사온 그 집 역시도 안방 창문이 쓸데없이 밤만 되면 찌릿찌릿 소리가 나고 창문이 울어댄다는 이유로 1년도 채 못 살고 장위동 큰 시장 골목 쪽으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때가 고3쯤 된 걸로 기억된다. 이사를 다니는 동안 두 언니들은 일찌감치 시집을 갔고 덕분에 나는 내 방이란 것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 그곳에서 마지막 학창시절을 보내고 졸업과 동시에 가정 형편상 대학을 포기해야만 했고 백화점에 취직이 되어 입사를 앞둔 3월쯤부터인가 서서히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취직도 됐겠다. 그 사이 마음 편히 친구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하다 보니 나름 주량이란 게 세져서인지 웬만한 사람은 술래기도 못할 정도로 술을 엄청나게 마셔대었다. 그날 역시도 아는 지인들과 거하게 술을 마신 후 술김에 장위동에 사는 아는 언니 집에 전화를 걸었고 그것도 새벽 2시쯤 찾아간 것이다. 그 집 위치가 전편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미니 2층 집 뒷골목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쯤 집을 가기 위해서 골목을 나서려는데 오른쪽 골목 가로등 밑에 하얀 남방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남자가 팔짱을 끼고 가로등에 기대고 서 있길래 이 시간에도 사람이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며 왼쪽 골목길로 몸을 돌리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 짧은 몇 초 동안 전신의 모든 감각들을 깨우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란 소름은 다 돋았고 일순간 술이란 놈은 언제 마셨는지 싶을 정도로 정신이 확 들어서 뒤를 돌아보았다. 분명 그 가로등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대략 50m는 좋게 돼 보였는데 그곳에 있어야 할 그 남자는 마치 육상선수인 마냥 양팔을 앞뒤로 힘껏 휘저으며 뛰어오는 것인지 날아오는 것인지 그렇게 내가 서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술이 덜 깨서 헛것이 보이는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역시나 그 남자인지 귀신인지 모를 그것은 나를 향해 마구 다가오고 있었다. 설마 하는 생각에 다리를 보니 바지는 보이는데 신발도 없이 땅이 아닌 곳에서 다리를 흔들며 내게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30m, 20m 거리는 점점 줄고 있었고 내 머릿속에서는 뭐해? 얼른 도망가! 이 말을 열심히 외쳐댔고 정신이 번쩍 든 순간 왼쪽으로 길게 난 골목을 뛰다가 잣길 쪽으로 나와 부랴부랴 지나가는 택시를 뛰다시피 잡아타곤 집으로 향했다. 당연히 너무나 무서웠고 정신이 없었기에 뒤돌아볼 수가 없었다. 걸어가면 40분 걸리는 거리가 택시를 타니 5분 만에 도착되었고 집은 시장 끝부분 골목에 있어서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오른쪽 허리춤을 누군가가 확 꼬집는 게 아닌가. 또다시 밀려오는 공포.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은 터질 듯 방망이질 해대고 이 시간에 이런 막다른 골목에 사는 사람 중에 돌아다닐 사람은 없는데 하고 생각하니
아까 그 귀신이 집까지 쫓아온 것 같은 생각에 일단 아무렇지 않은 듯 노래를 부르며 대문을 연 순간 문을 잠그고 후다닥 방으로 뛰쳐들어갔다. 방과 대문 사이는 2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창문만 열면 밖이 잘 보였지만 그날은 도저히 그 문을 열고 확인할 수가 없었다. 술기운에 헛것을 봤다고 위로하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번엔 가위다. 얼굴은 보이지 않고 온통 시커먼 무언가를 뒤집어 쓴 듯 그것이 내 배 위를 덮쳐서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외운 연불 덕분에 서서히 몸은 풀렸고 잠이 든 건지 기절한 건지 날은 밝아 아침이 되었지만 그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 밤늦게 술 마시고 돌아다닌 걸 아시면 걱정하실 것이 뻔하니까 말이다. 그 일을 겪은 후론 한동안 술도 마시지 않았고 외출도 삼가하며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어느 날 밤 또다시 심각할 정도로 가위에 눌렸고 가위가 풀리면 안방으로 달려갔었는데 그날은 주무시던 엄마 입에서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계시는 게 아닌가. 엄마 왜 그래요? 엄마 역시도 가위에 눌리고 계신 것 같아 흔들어 깨우며 물었다. 슬며시 눈을 뜬 엄마는 이제 됐다. 안심하고 어여차. 내가 가위에 눌린 걸 아시는 걸까? 아니면 그 무언가의 정체를 엄마가 아시고 내치신 걸까? 알 수는 없었지만 그대로 잠이 들었다. 날은 밝아 아침이 됐지만 엄마는 일어나지 못하셨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종일 집에서 엄마를 지켜봤지만 엄마는 저녁이 돼서도 일어나질 못하셨는데 밤 11시가 다 되어 식구들이 잠든 틈을 타서 엄마는 조용히 나를 부르셨다. 이리 와서 하얀 종이에 말머리 7개를 그리고 그 그림대로 오려서 쟁반에 놔두고 된장이랑 밥 좀 가져다 줄래?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말그림 위에 된장과 밥을 7개 놔둔 뒤 쟁반을 엄마 머리 위로 3번인가 돌린 후에 까만 봉지 안에 그것들을 다 쏟아붓고 엄만 그곳에 침을 뱉으셨다. 이걸 버리고 오는데 절대로 갔던 길로 다시 오면 안 돼. 그러면 귀신이 집까지 따라올 수 있으니까 다른 길로 오고 특히 뒤에서 누가 불러도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꼭 명심해야 돼. 네, 엄마. 염려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까만 봉지를 들고 집을 나섰지만 솔직히 겁도 나고 무서웠다. 장유동이란 곳은 골목도 많았기에 그것을 버리고 다른 길로 돌아오기는 좋았다. 엄마의 말씀대로 그것을 버리고 다른 골목으로 걸어가는데 등 뒤쪽이 싸하는 느낌이 들더니 전신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고 조용했던 골목은 양쪽 집의 개들이 동시에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다. 내가 낯선 사람이라 그러겠지 했지만 그런 정도를 넘어서 대문 너머로 물을 뜯을 것처럼 개들은 완전 미쳐서 날 뛰어댔다. 그 순간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내 눈앞에, 아니,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고 있는 내 눈에 뒤의 일들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2미터는 좋게 넘어 보일 듯한 키에 몸은 굉장히 컸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며 시커먼 도포를 입은 말 그대로 저승사자 2명이 내 뒤에 서 있었다. 다리는 떨어댔지만 뒤를 봐서는 안 된다는 엄마의 말 때문에 나는 그저 정신 나간 사람 마냥 앞을 보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왼쪽 저승사자는 내 키를 넘는 듯한 긴 칼을 들고 있었고 오른쪽 저승사자는 쇠사슬로 연결된 해머 같은 것을 들고 서 있었다. 뒤를 보지 않았는데도 그 차림새는 너무나 잘 보였고 그러던 그들은 코를 벌렁대면서 무언가의 냄새를 맡는 듯 킁킁대며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양쪽 집을 쳐다보더니 왼쪽 사자는 왼쪽 집으로 오른쪽 사자는 오른쪽 집으로 들어갔고 그 틈을 타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길을 지나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들을 본 이야기를 하면 또다시 쫓아올까 무서워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날 밤 꿈에 산 높은 곳 어디쯤인가 학교가 있었고 교실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있었는데 웬 남자가 보따리를 등에 메고 교실로 나를 찾아왔다. 순간 교실에 있던 선생님들은 나를 에워쌌고 그 남자는 내게 욕설을 퍼부으며 뭐 같은 년아 더러워서 내가 간다. 그 말을 끝으로 교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아침이 되어 엄마 상태를 보러 안방으로 갔는데 다행히도 엄만 기력을 되찾으셨고 나는 엄마에게 간밤에 꾼 꿈 얘기를 해드렸다. 그것이 나갔으니 다행이다. 덕분에 엄마도 괜찮아졌고. 며칠 후 몸이 회복되신 엄마는 절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새벽 4시쯤 집을 나섰고 버스를 타기 위해 20분이 넘게 걸리는 긴 시장 골목을 걸어가는데 누군가 엄마의 허리를 확 꼬집었다. 사람의 인기척이라곤 주위에 청소하는 아저씨 한 분이 계셨고 어두운 시장 골목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는데 엄마를 꼬집은 건 당연히 사람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가셨다고 했다.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시장터 자체가 도깨비터라서 기가 약한 사람은 그곳에서 살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러고 보니 아는 옷집 사장님도 도깨비터라서 3년 동안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얼핏 하셨었고 할머니 친구 며느리가 한다는 미용실도 봄, 가을로 무당분을 불러 고사를 했다고 하셨다. 정말 도깨비터는 사람의 길을 시험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여기서 잠깐 장유동 첫 번째 집에 살았을 때 엄마를 따라 절에 간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이 이야기를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건 그때 당시 지금 올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잊고 살았던 이유라면 이유일 것이다. 5살 때쯤부터였나? 유독 나는 엄마를 따라 초파일날 절에 쫓아가길 좋아했다. 그 시절은 넉넉히 먹고 살던 시절이 아니었기에 절에 가면 스님이나 알아듣지 못할 연불에는 관심이 없었고 단지 맛있는 음식과 과일과 떡을 실컷 먹을 수 있었기에 엄마를 잘도 쫓아다녔을 것이다. 그날은 초파일은 아니었지만 엄마를 따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 후 아는 보살님께 사주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그땐 할머니도 같이 가셨기에 나란히 앉아서
보살님께 이야기를 듣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이 아이가 20살이 되거든 집에서 내보내세요. 왜요? 산 전기를 타고 태어나 집에서 내보내 혼자 살거나 아니면 산에 가서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 맞는 소린가? 나보고 그 나이에 어찌 살라고?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할머니가 조금은 짜증나신 말투로 보살님께 한마디 하셨다. 아니, 머시마도 아닌 기집애가 뭔 산전기를 타고 난답니까? 아, 참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그거 무서워서 못해요. 엄마와 내 말이 끝난가 동시에 보살님이 마무리하듯 말을 하셨다. 이 아이 살을 풀지 못하면 그 풍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내게 무슨 살이 꼈다는 것일까? 할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방을 나가셨고 엄마와 나 역시도 그 자리를 떠나 대충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 그 얘기는 묻혀지고 시간이 흘러 나는 20살이란 나이가 되었고 운명이 그런 건지 아니면 술 마시고 새벽에 돌아다녀서 그런 건지 생각해보니 20살이 된 후부터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한 것 같다. 어쩌면 20살 이전에 미니 2층 집에서 귀신을 보던 그 일도 불행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 아니었나 생각든다.